연합뉴스TV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높아진 대선에 대한 관심을 예리하고 깊이 있게 해소해드리는 대선 상황실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대선의 중요 이슈와 현장 분위기를 전해드리는 대선 상황실 박진영입니다. 선거란 링에 올라가면 억울하다, 부당하다 소리쳐도 소용없습니다. 이기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비정한 곳. 검증과 네거티브의 난해한 경계 속에서 줄타기를 하는 곳입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키 179cm, 몸무게 45kg, 한국 남자를 찾습니다. 혹시 이런 신문 광고와 퍼포먼스 생각나십니까? 역대 대선에서 가장 강력했던 네거티브 캠페인은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를 상대로 펼쳐졌던 두 아들 병역 비리 의혹 제기였습니다. 97년 대선이었죠.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은 50%를 웃돌았습니다. 그런데 장남의 병역 문제가 불거집니다. 이회창 후보 측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상대 진영은 병역 기피라고 물고 늘어졌습니다. 지지율은 순식간에 20%대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아들의 병명이 밝혀지고 기피가 아니라는 판결이 났지만 돌아온 지지율은 아주 미미했습니다. 결국 대선에서 패배의 쓴맛을 봤지요. 두 아들의 병역 비리는 무혐의 처리됐고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김대엽 씨는 형사 처벌까지 받았지만 대선 이미 끝난 뒤였습니다. 이 때문에 이회창 후보 선대위에서는 상대의 네거티브 캠페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 패인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거티브를 정면 돌파한 사례도 있습니다. 2002년 새천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돌풍을 일으키는 노무현 후보에게 제기된 색깔론. 한 후보는 노무현 후보의 장인이 과거 좌익 활동을 했다며 문제 삼았습니다. 색깔론은 경선뿐 아니라 대선에서 장락을 저구할 수 있는 강력한 소재입니다. 당시 노무현 후보는 유세 현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결혼하기 훨씬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제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이런 아내는 제가 버려야 합니까? 그렇게 하면 대통령 자격이 있고 이 아내를 그대로 사랑하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까? 이 말을 들은 상대방, 아내를 버리라고 할 수도 없고 계속 색깔론을 물고 늘어질 수도 없었습니다. 당시 노무현 후보를 잘 모르던 국민에게도 강한 인상을 남긴 이 사건은 네거티브를 전화위복으로 만든 사례로 꼽힙니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본선 같은 경선을 치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네거티브 공방에 휩싸였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가 네거티브 책임을 놓고 정면 충돌한 겁니다. 주변에 보면 정말로 네거티브에 몰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네거티브로 속삭이는 분이 있다면 저는 오히려 멀리하시거나 조금 단속을 좀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댓글들 보십시오. 지지하시는 분들이 또 팟캐스트에 나가서 실제적으로 상대 후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보십시오. 정말로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입니다. 경선 초반, 심경전은 있었지만 서로 수위를 조절하며 선을 넘지 않았던 두 사람. 친노라는 같은 뿌리를 가진 만큼 동지적 관계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자칫 두 사람의 관계가 돌이키기 힘든 지경으로 치닫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선거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서라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상대를 붙들고 늘어져 진흙탕 속에 함께 뒹구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유망한 정치인을 네거티브로 잃어버리는 국민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네거티브의 성공 여부는 결국 유권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선 상황실이었습니다.